그 대체교내 영상 그거에서 일단은 알코올 의존을 내가 먼저 요약을 해볼게. 네. 난 그게 제일 인상이 깊었는데, 왜냐면 내가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술을 좀 많이 먹은 경력도 있고, 그 일단 영상 묻지 말고 영상 내용에 그나마 막 인터뷰 나오고 환자랑 의사 선생님이랑 면담하는 내용들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시작에 만약에 치료에 중점을 두고 시작이라고 하면은 일단 환자가 자기의 병명, 그러니까 알코올 의존증이라는 거를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하더라고. 맞아. 입원을 해서 한 달까지도 자기가 자기의 병명을 인정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난 알코올 의존증 아닌데. 약간 부정하는. 맞아. 나도 술 많이 먹는다고 부정하는 것도 있는데 약간 그렇다 하더라고. 그냥 인정하기부터가 너무 힘들대. 술을 마시고 입원을 할 때에도 입원을 해서 하자마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을 해. 근데 그 사람이 이미 취한 상태야. 취한 상태로 자의 입원을 하셨는데 술을 마셨기 때문에 자의 입원이 되었다고 하더라고. 술을 안 마셨으면 나는 입원을 할 용기가 없었을 거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이미 근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4에 약간 진짜 면허증을 삭제?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그럴 정도의 이미 취한 상태로 입원을 하셔서 일단은 첫 번째로 해독을 먼저 하더라고. 해독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한 4일 정도 걸리는데 4일 후에 뭐 일반적인 검사들을 다 하고 나서 이제 근당 증상들을 완화를 시키고 이제 그러는 와중에 자기 병명을 인정을 하고 이제 면담 치료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그 후에는 이제 교육을 중점적으로 인지행동 치료를 시작을 한대. 그래서 의존증이라는 병에 교육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나서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또 인상 깊었던 점은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이 본인의 성격의 특성 파악이 중요하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게 기억에 남아. 근데 우리들만 그래도 자기의 성격들을 잘 파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 평생. 맞지. 요새는 뭐 애니어그램 그리고 MBTI 뭐 등등의 많은 성격 유형 검사들이 있는데 그 치료 과정에서도 그런 성격 검사를 많이 한대. 그냥 자기의 성격을 알고 내가 언제 왜 어떤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과정에서 술을 마시게 되는데, 그 내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미리 알고 대처를 하면 술을 마시지 않고 다른 걸로 다른 방향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는 그런 훈련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많이 기억에 남았고, 나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는 에너지를 쏟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을 하셨어, 의사 선생님이. 그러니까 에너지를 그냥 한 군데 확 쏟아버리고 소진이 되니까 이제 집에 들어오면 이제 힘든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이제 내가 쏟은 거에 대해서 그게 만약에 사람한테 쏟았다고 하면은 이제 억울함이 오니까 술로 푼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게 약간 나랑 비슷하다고 느껴가지고 나도 위험하구나 라고 느꼈던 영상이었어. 우울장애. 우울장애? 나는 우선은 이 우울장애 영상에서는 4명의 그 우울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나오거든. 근데 그래서 우선 얘기를 해주자면 내용을 살짝만 요약해서 얘기할게. 첫 번째로는 그 서범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자신이 겪었던 우울증을 얘기해주고 그 우울증에 대한 것을 그림 일기로 그려내고 그것을 통해 자신은 혼자가 아니고 위안이 되었기를 바라는 내용이라고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조제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뭐 회사원이었고 커리어우먼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우울증이 찾아왔고 그 우울증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책 읽는 모임을 만들었고, 이 사람은 우울증이 걸렸을 때 저는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였고 싫어하였는데 지금 뭐 이야기 되어가지고 편안해졌다고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조울증을 겪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상담을 받다가 폐쇄병동에 들어가게 됐는데, 여기서 이 폐쇄병동에서 이 친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 친구가 있었던 일을 책으로 엮었고 그것을 이제 북토크를 했어, 이걸로. 그래가지고 자신이 북토크에서
여기서 무슨 일을 겪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 뭐 자신이 뭐 생각하는 폐쇄병동은 뭐 어떤 곳이다. 뭐 중환자실이라는 곳 같다. 정신과에서 이곳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끝나고 네 번째는 설기라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고 나서 자신이 보낸 시간들을 일기로 적었어. 그래서 그 일기로 적어가지고 전시회를 열었고 거기서 이제 남자 관객 한 분이 왔는데 그분이랑 뭐 상담과 조언을 해주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남자친구가 있어. 그래서 근데 그 남자친구도 우울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있는데 둘은 뭐 우울은 서로 연애하는 것에 상관이 없다고 하고 있고 우울이라는 게 사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고 내용이 끝나. 이 내용들을 다 요약했을 때 여기 다 공통점을 보면은 다 뭐든지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뭐 그림으로 그리거나 책을 내거나 뭐 일기를 써서 그것을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해주고 있어. 이런 점에서 인상 깊었고 대단하다고 느꼈어. 그렇구나. 나는 이상행동 용어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총 12가지야. 그래서 다 말할 순 없고 납골증, 신어조작증, 보속증, 말비빔, 신체망상, 환청, 선망, 현진망상, 작화증, 실인증, 이인증, 색적망상 이렇게 12가지가 있거든. 그런데 여기서 내가 특히 인상 깊었던 이상행동은 이인증이라는 건데 이거는 개인의 일반적인 현실 감각이 일시적으로 상실되거나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게 인상 깊었던 이유는 이건 물론 병적인 것이긴 하지만 나도 스트레스를 극도로 많이 받았을 때 갑자기 뭔가 내 몸이 아닌 것 같고 내가 아닌 것 같고 내가 이 땅에 뭔가 발을 딛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붕 떠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나도 일시적으로 잠깐 받은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게 떠올라서 이 병이 좀 인상이 깊었던 것 같다. 그럼 내가 정신간호사 역할과 진로 그리고 이거에 대한 내 생각을 말해볼게. 일단 정신간호사는 다른 간호사 다를 것 없이 병동에 출근하고 평정 카운트를 내. 근데 이 특이한 점으로 정신병원이니까 열쇠가 많거든. 폐쇄병동이니까 이 환자들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을 제한해야 되고 자해나 자살 위험 있는 도구를 파악하고 주로 환자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 라포를 형성하는 게 우선적이고 특성을 보고 관찰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주로 하는 것 같고 단점으로 이런 정신 환자를 보면서 환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다 보면은 정신적으로 소진이 클 수가 있어. 그게 단점이고 정신간호사가 갈 수 있는 진로는 흔히 생각해보면 그냥 정신간호사밖에 없잖아. 하지만 정신병원엔 다수의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 있는데 이는 정신건강 전문 요원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면 전문 요원에 대한 채용 공고나 국립병원에 가면은 국립병원의 채용 공고를 잘 확인하면 지원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에 대해 정신과에 다니면서 간호사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편견이 있잖아. 정신과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이나. 근데 바로 좀 며칠 다니다 보면 이런 간호사들이 바로 이런 편견이었구나, 정말 성급한 일반화였구나 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깨지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정신간호사 일상 업무에 대해서 영상을 봤는데 병동이랑 이제 센터에 대한 업무가 있는데 일단 병동에서 데이 업무는 일단은 이제 출근하고 이제 출근 후에 물품 카운트를 해. 근데 이때는 이제 정신과다 보니까 이제 마약성 진통제, 이제 항정신약품 개수 확인하고 이제 환자 파악하고 이제 전체 인계하고 이제 퇴원시키고 이제 퇴원시킬 때 이제 퇴원약 처방이 맞게 났는지 이제 확인하고 이제 환자 보호자에게 퇴원 간호 계획지를 제공하고 이제 약물 복용에 대해서 이제 알려줘. 그리고 이제 검사, 수술, 시술 보내고 이제 정규약 투약하고 전입 전출하고 인수인계 준비를 하면 데이 업무가 끝나. 근데 이제 나이트 업무는 이제 정리와 준비가 이제 키포인트라고 했는데
이제 인계 받고 이제 간호 기록을 하는데 이때 이제 환자마다 하루 동안의 간호 기록이 이제 적절히 들어갔는지 이런 거 확인하고 이제 퇴원 정리해주고 이제 인계장 정리한 다음에 이때 이제 투약 변경 같은 상황 이런 거랑 이제 이벤트 등 있는 거 이제 확인하고 이제 수면 양상 확인하는데 이제 진료과가 이제 특성상 환자의 일상 유지가 중요해가지고 이제 탁과 병동이랑 다르게 이제 오후 11시부터 이제 3시까지 이제 환자들의 수면 양상 이제 1시간마다 확인해. 그래서 이제 1시간마다 이제 순회 돌면서 이제 인변이 안 됐어. 그러면 이제 당직이한테 이제 연락해가지고 이제 처방에 따라 이제 추가 투약을 해. 이제 오더 확인하고 아침약 준비하고 이제 반납약 내리고 물품 청구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환경 정리하고 이제 워크시트 정리하고 이제 환자 체크리스트를 만드는데 이때 왜 하냐면 이것도 이제 가스성상 이제 일상생활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식사량, 뭐 바이탈, 뭐 샤워 이런 거 잘 했는지 이런 거 확인하고 이제 환자 브리핑지를 준비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매주 약간 새로운 이제 환자들이 오면 이제 환자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환자 브리핑지 준비하고 인계 준비하면 이제 끝나. 이제 센터에서는 이제 방문 사업도 하고 이제 이 사람이 상담이 끝나고 그 기관이랑 지역사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들에 대해서 이제 좀 찾아보고 도움을 주는 약간 업무를 해. 생각보다 병동이랑은 많이 차이가 있어 보인다. 그렇지. 공부를 좀 많이 새롭게 하고 취업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어, 생각이 들어요. 맞아. 센터는 근데 좀 흥미도 가기도 해. 정신이랑 아예 다르게. 병원이랑 다르게. 올 장애로 우리 토론을 한번 해볼까? 올 장애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었는지 우리 다 봤으니까. 우선 나는 우울장애에서 4가지의 사례가 있었잖아. 거기서 가장 와닿았던 거는 2번째 사례였거든. 내 이름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막 이제 막 욕심도 많고 자기는 뭐라 했지? 그거 뭐라 했지? 커리어만? 커리어만. 그거를 막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 했잖아. 욕심도 많고 뭐 아무튼 막 일쪽에서는 엄청 적극적인 모습을 지닌 것 같은데 그걸 보면서 약간 나도 약간 일할 때 약간 그러거든. 난 내가 딱 꽂히는 거에 엄청 열정적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알바했을 때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야. 나는 알바했을 때 무조건 사장님한테 예쁨을 받으려고 내가 몸이 힘들어도 막 이것도 해놓고 저것도 해놓고 이거 저거 다 해놓고 이제 인정받기를 원했단 말이야. 근데 그 여자도 이렇게 자기 커리어를 쌓고 인정받고 싶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한번 이렇게 확 무너져서 우울증으로 왔나 봐. 근데 약간 나도 그럴 것 같았는데 그래서 막 사소한 내용도 이제 막 속에 담아주고 막 사장님이 이런 말을 했네? 막 여기서 이런 말을 했네? 그럼 내가 잘못된 건가? 나 왜 이러지? 이러면서 날 자책하는? 약간 그런 것도 있어서 아 나도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난 점점 내가 변했단 말이야. 좀 더 털어버리고 약간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알아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내 선에서 만족할 것만 하자 이렇게 해서 난 점점 변해가는 케이스였단 말이야. 그래서 아 그런 거를 나는 잘 캐치해서 그때그때 변한 거구나 하면서 이런 거를 이제 있었으니까 이 사례가 좀 더 마음이 와닿았었어. 근데 너랑 나랑 반대인 게 너는 일을 잘해서 상사한테 이쁨을 어찌 보면 좀 잘 보이고 싶어서 너는 그런 것들이 쌓이다가 너를 힘들게 하는 거잖아. 나는 반대인데 난 상사가 아니라 내 일이어도 난 내 일이면은 남한테 피해를 안 주기 때문에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어서 많은 부담을 느끼진 않아. 근데 나하고 조금이라도 관련이 돼 있는 다른 사람이 껴있는 일이라면은 이제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야. 맞아. 왜냐면은 맞아. 만약에 이런 조별 그 과제 특성에도 괜히 나 때문에 피해를 보면 어떡하지? 맞아. 난 잘했다고 했는데 잘못한 거면 어떡하지? 항상 그냥 해결을 하고 와도 일을 끝나고 집에 오는 와중에도 항상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맞아. 나 뭐 잘못했을까? 이 부분 너무 과했나? 맞아. 내가 이끌어서 했는데 점수가 잘못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부담감에 나를 엄청 짓는 거야. 약간 그거는- 잘 해도 너 스스로 만족을 만족은 못하면 안 돼. 맞아. 계속 근데 그게 파고들어. 만족을 해본 적이 없던 것 같아. 근데 그게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내가 근데 웃긴 거는 또 나도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힘든 거 알아. 알아서 그것 때문에 힘들고 우울할 때가 그냥 축 처질 때가 많거든. 맞아. 근데 또 누구나 있을 때는 또 내색을 안 하려고 또 그러진 않아. 그러진 않는데 그냥 혼자 있을 때는 유독 생각이 많아지고 그때 일들은 딱 그때 끝내고 털어버리면 그게 잘 안 돼. 안 되니까 과거 일을 계속 끄집어내. 맞아, 약간 맞아. 계속 우울하고 싶어서 꺼내는 느낌도 가끔 있어.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싶을 때도 있었거든. 애들이 막 그럼 친구들한테 상담하기도 말해라, 쉽지가 않은데 그냥 가끔 하다 보면은 애들은 그러지. 너가 제일 잘하고 있는데 너는 왜 네가 부담을 느끼냐. 맞아. 그냥 있어라고. 그리고 그게 세 번째 살이었나? 몇 번째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책이 이름이었어. 막 책 이야기를 하면서 했는데 막 그랬잖아. 자기 아무것도 자신을 사랑을 없지. 해줘야 된다고. 맞아. 그래서 막 자기가 이렇게 좀 안 좋게 생각이 들면은 자기 어렸을 때 모습을 나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귀엽고 예쁜 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기도 바뀌었다고 하더라고. 그게 좀 인상 깊었어, 나는. 그 말 한 문장이. 그래서 힘들 때 약간 그런 거를 이렇게 새내기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본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자기를 이렇게 위로를 해야 되니까. 또, 보이죠. 나는 우선은 이 전체 얘기를 보면은 다 우울증에 걸렸고 이제 했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신이 상담을 받았어. 그 진짜 너무 죽을 것 같아서. 근데 거기에서 얘기가 나온 게 폐쇄병동에 맞아, 가라고 맞아. 한 거여가지고 그랬는데 내가 만약에 이런 진단을 만약에 받았으면 난 바로 거기서 못 견뎠을 것 같아. 나도. 이게 어떻게 그렇게 담담히 맞아. 있으면서 거기에서 있던 일을 책으로 썼을까? 맞아. 그 너무 긍정적인 맞아. 그런 성향이었었어. 근데 우울증인데 그렇게 긍정적일 수도 있나도 생각을 그러니까 그게 딱 중환자실이라고 생각을 딱 했다는 것 자체는 좀 신기했어. 나 생각도 못 했는데. 마인드가 너무 맞아, 맞아. 그런 것 같아. 맞아. 나는 그럴 때가 있어. 나를 누군가가 알아보면 숨고 싶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알아본다는 게 나를 알아본다는 게 아니라 나의 내면을 파악하는 거. 그게 파악을 너가 하면 약한 너무-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난 내 것 같아. 단점을 숨긴다고 연기를 하고 살았다 했는데 끄집어내고 해줘야 넌 이런 거 같아 이러는 순간 나는 약간 눈물 버튼도 눈물 버튼인데 쪽도 팔리고 내가 왜 어디 덜 연기를 했나? 아니야, 아니야. 왜 그러지? 이 사람 뭐지? 이러다 보니까 나는 뭐 상담을 안 해본 것도 아니긴 해. 근데 해볼 때마다 계속 그냥 거부를 하게 돼. 나는 그 사람이랑 뭔지 알 달라. 것 같아. 난 싫어. 그냥 상담 과정도 싫고 이 사람한테 그냥 편하게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거는 그렇다 쳐.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치료하려고 이 사람이 나를 파악하려고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상담은 난 못하겠어. 진짜. 근데 그게 시간도 걸려. 그런 게 쉽지 않아서 시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좀 그렇게 되고. 안 되더라고. 그다음에 또 또 말해볼 사람 없어? 안 그래? 나는 우울한 감정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아서 진짜? 그 좋은 거야. 그 좋은 거야. 근데 깊게 생각을 안 하는 것도 좋은 거고 자기가 우울하다고 인정을 하는 것도 좋은 알기만 거고 하면 난 돼. 다 좋은 거라 생각을 해. 나쁘다고 생각 알기만 안 해. 하면 그냥 감기처럼. 맞아, 맞아. 나도 그 친구가 이런 비슷하게 좀 많이 우울해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가 내가 간호학과 들어오기 전이어가지고 나는 이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옆에서 말해주면 될 줄 알았어. 이게 나는 그냥 기분이라고 생각했어. 맞아. 그냥 단순히 우울한 기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 열심히 이렇게 조언을 해준다고 말해주고 위로를 해줬는데 친구가 이제 별로 그렇게 진전이 없는 거지. 그래서 언니 근데 진전을 바라고 얘기를 한 거야? 난 이게 그냥 단순히 기분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내가 말하면 나아질 줄 기분 좀 알았어. 풀리게끔. 맞아. 그냥 뭐 그때 상황. 상담을 받는다거나 이런 건 아예 생각을 그때는 못 해봤으니까.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정신병원이나 정신센터는 좀 어려워. 다 어려워하고 그 벽이 맞아. 있어. 어떻게든 기록에 안 남으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나도 사실 그렇게 그때는 생각을 했어서 계속 조언만 해주고 막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이제 내가 간호학과에 입학하고 나서 이런 걸 이제 배우고 이제 많이 편견이
많이 사라졌거든. 그러고 나서 이제 친구한테도 아 내가 그때 좀 그렇게 한 게 좀 잘못된 것 같다. 나도 너한테 상담을 받으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이러니까 친구가 사실 자기도 상담을 받고 왔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얘기만 했을 뿐인데 뭐 약물치료나 이런 거 안 했는데 얘기만 했을 뿐인데도 많이 좋아졌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여기 영상의 분들도 그러잖아. 그 대화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부모님과도 대화하고 이 상담 센터 가서 직접 상담도 해보고 아니면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도 다 만나보고 그래서 이런 상담이나 대화의 중요성을 많이 깨달은 것 같아. 오빠는 없어요? 나는 이런 우울증 환자 있잖아. 이런 뭐냐 상담을 하고 막 프로그램을 가려고 자기를 하려는 노력이 난 좀 대단한 것 같아. 맞아. 그러는 것도 스스로 시작이. 쉽지가 않지. 근데 우울증이라는 거를 떠나서 그 병명을 떠나서 우울이라는 것 자체를 너무 어렵게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 맞아. 근데 다- 지금은 다 다 가지고 흔해져가지고 다 한 번씩은 좀 우울할 때 있잖아. 뭐 인식이 가면 갈수록 그냥 편해지게끔 생각이 가고 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자기가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뭐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고 해서 중독될 거 하나도 없고 맞아. 영상에도 뭐 중독성도 없고 뭐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중독이 될 정도로 몸에 위험이 될 정도로 처방을 해주시는 것도 절대 아니고 안전한 선에서 복용을 해서 나아지려고 하는 거 약간 도움이 되는 거지. 그걸로 인해서 꼭 치료를 해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 치료의 맞아. 방법은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부터도 지금은 괜찮아 나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뭐 주위에 내 친구나 근데 가족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권유를 이제는 나도 좀 우리도 많이 알아보고 아니까 이제는 좀 당당하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나쁜 거 아니야? 가봐. 맞아. 같이 가보자. 같이 갈래? 나도 상담받고 너도 상담받고 좋지 않을까? 이렇게라도 예전에는 권유를 못했다면 이제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아니까. 이게 쪽팔린 것도 아니고 기록에 남을 걸 무서워할 게 아니라는 걸 그냥 알잖아. 기록에 남는다 해도 뭐 권익고에 나왔듯이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정신센터는 좋은 곳이다.